이런 기업들은 한번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할 때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대규모로 한번 공장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짓는다 라고 할 때 본격적으로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발 수요로 인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닌 걸 쓰다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거 더 좋은 메모리가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원인은 결국 AI 서버를 보유해야 되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 때문이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께 STI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추세를 추가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사실 이제 ST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뭐 새롭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전히 저는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이제 시청해 보시면서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STI 이제 한번 종목 분석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 중순부터 해서 이제 좀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에 21년도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2년도부터 이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조금 이제 좀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24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쭉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게 20년도 이후에 솔직히 그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좀 왜 그런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캐파 확대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좀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 사이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좀 움직입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무너지면서 떨어졌던 건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주가가 올라오고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거가 좀 있었지, 솔직히 이렇다 할 만큼 엄청난 뭐 생산성의 변화라든지 임팩트가 생겨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놓고 봐도 좀 그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3년도 중순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겼냐, 왔던 이제 인공지능 AI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훨씬 더 향상된 메모리 반도체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DDR4니 5니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들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컴퓨터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AI라는 거를 돌리기 시작하려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도 더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AI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중순부터 STI가 거기에 같이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외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 수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을 이제 다음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22년도까지 이제 매출은 쭉 늘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쭉 늘고,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도 거의 300억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3년도 좀 주춤했죠. 사실상 22년도부터 이미 조금씩 주춤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 매출도 그러고 영업이익도 그러고 순이익도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4,700억, 570억, 순이익 500억으로 퀀텀 점프가 예상이 돼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성장해서 내후년엔 800억이 넘어가는 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지분 가치는 4,100억을 넘어갈 걸로 기대가 돼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과 좀 비교해 보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됩니다. 뭐 오늘 주가 좀 올랐으니까 살짝 더 올랐겠죠? 그럼 이제 5,500억 정도라고 따져보면 800억 정도의 순이익이라고 하면 8,000억까지는 PER 10배 산정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저 PBR까지는 아니겠지만 PER 기준으로 좀 그럴 수가 있겠고, 일단 무엇보다도 부채 비율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12%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 이제 14%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돼요. ROE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데 올해는 거의 20%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는 24%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 생각하면은 사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당연하게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서 원인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배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증권사는 한 15배까지는 줘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꾸준히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AI발 반도체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제 성장성은 앞으로도 AI 수요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2차적인 모멘텀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차례 슈팅 날리고 이제 숨고르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밀어 올리다가 윗단계로 한번 안착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5,000원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 32,500원에서 35,000원 요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좀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증시가 크게 무너진다거나 요런 이제 이벤트가 생긴다면 좀 꺾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2018년도 고점이었던 요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형성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만큼 내후년까지의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를 따져보면 충분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도 이제 사이클을 타가지고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좀 출렁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은데 얘네는 장비 매출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캐파를 늘려줘야 얘네도 거기 공장 캐파를 늘리는 데에다가 장비를 납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산업이다 반도체가. 근데 캐파 증설은 안 하고 쉬고 있던 공장을 돌리는 수준에서 멈춘다. 추가적인 증설은 안 한다. 잘 팔려 나가곤 있지만 사이클은 회복되지만 캐파 증설까지는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다른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드린 STI 같은 기업들은 그다지 재미를 못 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한번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할 때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대규모로 한번 공장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짓는다 라고 할 때 본격적으로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발 수요로 인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캠퍼스 총 6개까지 짓는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건 지금 4번 공장까지도 팩토리 4 축약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번째 것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골조 공사 진행 중이죠. 이게 이제 한 6개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라인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제 평택에 하고 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용인이 요즘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관점에서도 좀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히 크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이남 지역들 경기도로 쳤을 때 좀 남쪽에 있는 쪽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흥 캠퍼스나 화성 캠퍼스도 물론 중요하고 이천 캠퍼스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용인 SK하이닉스랑 평택 이쪽 라인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이제 좀 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 추이를 실제로 수치로도 월 생산량을 훨씬 더 증가하려고 하는 목표치를 세우고 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래서 메모리 캐파 증설이 20년에서 23년까지 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17년에서 18년도에 이제 캐파 증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이 지금이거든요. 사실상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지금이 그 사이클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 17년에서 18년도 캐파 증설하고 20년에서 23년도 캐파 증설할 때에 매출이 한번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24년에서 25년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HBM 시장 규모 자체도 지금 25년까지는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보된 기술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차를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시대의 변화예요.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닌 걸 쓰다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거 더 좋은 메모리가 생긴 거잖아요.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메모리를 입력할 수 있는, 이거는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존재 유형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기술이 발전되는데 그게 많이 팔리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AI가 앞당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급 추이 전망 역시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쪼그라들었던 거 23년도에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고금리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사이클이 위축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이클상 잠깐 이제 좀 눌림목이 형성됐던 거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원인은 결국 AI 서버를 보유해야 되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AI 서버 출하 전망은 연평균 23%씩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실 연평균 23% 전망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특이점이 오는 그 시점에 급속도로 갑자기 성장을 해버려요. 전기차 뭐 이랬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도 A100이 이제 이전 사양이고 H100이 이제 최근 사양이거든요. 더 발전된 기술입니다. 선폭도 더 얇아졌는데 코어 수는 말도 안 되죠. 거의 2배가 넘어갑니다. 용량도 거의 2배, 대역폭도 2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타입이 HBM2인데 이게 HBM2에서 이제 HBM3로 이제 또 다음 세대 기술이 지금 접목이 되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뭐 A100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HB100 수요가 높아지면 이거 생산을 엄청 많이 해서 6천만 원에서 거의 뭐 가격이 뭐 반의 반 가격으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수요가 올라가면 대량 생산하고 거기에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H100 이 메모리 타입 HBM3가 지금 소수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요 올라가면서 대량 생산되면 또 가격 낮아지고 그럼 더 많이 사고 그럼 공장 계속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는 HBM 같은 경우에도 HBM2 아까 보여드렸죠. HBM3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HBM2, 3E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품별 이제 HBM 제품별 비중 추이도 지금이야 이전 기술인 HBM2E가 더 높지만 점점 HBM3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죠. 더 좋은 HBM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대의 발전이 이건 막을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발전한다라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AI가 그 발전 속도를 더 땡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DDR6, DDR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DDR3, 4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DDR3, 4 이렇게 나가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GDDR6, 그 다음에 이제 HBM3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준은 사실상 이제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용량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죠. 대역폭도 말이 안 되고요. 핀 개수, 뭐 속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사용처가 그래픽 카드에 쓰인다라고 보이는데, 자 이제 HBM3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AI 학습용에 쓰인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DDR4 정도 수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DDR4였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 4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대별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3만 하더라도 지금 DDR4 대비해가지고 몇 배가 차이 나는 겁니까 가격이. 근데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점점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게 필요한데 사지를 못해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캐파 증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단계에서 캐파 증설할 때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오늘 설명해드린 기업이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램으로 따졌을 때 3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솔직히 마이크론 비중이 적어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꽉 잡고 있다고 보셔야죠. 점유율 여기 꽉 잡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게 STI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성능 비교도 HBM3가 가장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현재 SK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딜의 현물 가격 자체도 고정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낸드 쪽에서도 현물가 고정가 추이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초반이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더 올라가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오늘 설명해드리는 STI인데 여기서 판매하는 이 CCSSL라는 제품이 매출 비중의 87%를 차지해요. 그래서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싱가폴 이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CCSS 매출 비중이 정말 높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제품으로 리플로우 장비가 좀 뜨고 있는데 리플로우 장비가 지금 굉장히 단가도 높고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이에요. 반도체 후공정 본딩에 사용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로우 장비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CCS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화학약품 공급 장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실제로 제조를 하고 만들어낼 때 그 만들어내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장비들, 기계들 그거를 납품하는 기업이 얘네다. 그 장비 중에 하나가 CCS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아까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장비다라고 했던 게 요거예요. 얘네가 이제 반도체 만드는 그 공정 중에 하나를 얘네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로우 장비가 실제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얘네가 마진도 많이 남고 수익성도 높은 애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수익성이 좋은 제품인 만큼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는 기업의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가 보통 플럭스냐 플럭스리스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플럭스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럭스 리플로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여기 이제 메탈 마스크를 씌웁니다. 원래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메탈 마스크를 올려요. 요 은색깔 메탈 마스크 올렸다가 요걸로 이제 한번 쓱 지나가지고 플럭스를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플럭스 필링이 된 상황에서 메탈 마스크를 떼버려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패드 위에다가 플럭스가 발라져 있죠. 플럭스 발라져 있는 데다가 요거 이제 올려가지고 흡착시켜서 여기다 이제 녹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였던 이 플럭스를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플럭스라는 게 좀 접착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착 역할을 했던 거 이제 다시 떼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플럭스릭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요게 플럭스라는 게 좀 끈끈하고 이제 접착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애초에 붙였다가 또 가생에 있는 것 좀 닦고 이런 거 이제 다 공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플럭스리스랑 이제 플럭스랑 뭐가 더 좋냐 나쁘냐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플럭스 장비가 지금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로우 장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회사에서 리플로우 비중 자체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제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죠. 정말 높은 건 아니지만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이 나오고 있다. 영업이익 안에서 리플로우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원래 이제 3%였는데 이제 18%까지 올라왔어요. 왜냐면 얘네는 애초에 마진이 높게 남는 장사기 때문에 조금씩만 많이 팔려나가도 이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장비 매출액 추정을 이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리플로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플럭스 클리너 이건 이제 다 여기 리플로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현상기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지금 플럭스 클리너랑 세정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매출액 신규 장비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CCSS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후공정 라인의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거기에 맞춘 플럭스 클리너 세정 장비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든지 신규 투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프라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매출 비중이 축소되고 메인 공정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선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CCSS,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요 장치 중에 ACQC 장치, 여기에서 이제 이송을 해와가지고 탱크를 화학약품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얘네가 이제 분배를 해서 스토리지에 넣어놨다가 다시 한번 얘네를 이제 또 전송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거쳐서 이제 필요한 데다가 분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송 장비가 있고 분배 장비가 있고 이걸 섞어주는 블렌딩 장비가 있다. 얘네가 이제 블렌딩 시스템이랑 블렌딩 스토리지죠. 그 다음에 이제 CCSS가 공급받은 화학약품을 최종 공정 설비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쫙 뿌려주는 거예요. 화학약품 다 이제 블렌딩해서 만든 다음에.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학약품을 이제 바깥에서 조달해서 가져오면 임시로 놔뒀다가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걸 이송을 해줘가지고 분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블렌딩을 해가지고 화학약품을 적절한 비율로 이제 섞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도체 만드는 데다가 일정 양만큼 일정한 곳에다가 분배를 해주는구나. 그 분배 역할을 해주는 게 CCSS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뭐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니까 결국 공장을 추가적으로 늘릴 때 얘네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얘네 만들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뭐하러 더 사겠습니까? 공장 추가로 늘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죠? 공장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평택, 그 다음에 용인 이런 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 남부권의 공장을 굉장히 대규모로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건 매출 비중이 높진 않은데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랑 터치 센서 사이에다가 UV 레진 작업을 해가지고 OCR 본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접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사업 분야가 이제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매출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 지금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좀 성장 규모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AI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AI를 할 때 고대역폭 메모리,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잘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 해왔던 분야죠.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는 모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확실히 한국이 먹어줬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이제 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된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나 뭐 이제 세계 각국의 업체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공장 증설해서 그거 더 많이 만들어 줄게. 그럼 공장 증설했을 때 장비를 그 반도체 제작 장비를 이제 더 사야 되는데 그 장비 파는 애가 STI다. 그렇기 때문에 AI발 수요, 공장을 늘리는데 수혜를 받는 애다. 특히 가장 수혜를 받는 시점이 공장을 늘리는 바로 그 시기예요. 공장을 막 짓는 시기. 공장을 다 지어놓고 나서는 얘네가 딱히 재미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세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뭐 재미 봤습니까? 딱히 재미 못 봤어요. 캐파 증설이 뭐 엄청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시기였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2017년도, 18년도가 아주 특이점이 왔던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시기죠. 이 정도 상승분 충분히 이제 보여줄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이번 캐파 상승 시기에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으로 STI 충분히 뭐 주가 50에서 100% 정도 더블 정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25,000원까지 열어두시고 25,000원까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담는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분할 매집을 하시고 목표가는 최소한 5만원에서 6만원 위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떨어질 걸 감안하시면서 나눠서 잘 담으시고 목표가는 5, 6만원 잡고 가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STI 이번 AI발 수요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남부권 새로운 반도체 공장들을 짓는데 장비를 납품하는 수혜를 받는 STI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돈 많이 벌어가시고 수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훨씬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